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2.19%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를 좀 마감을 해줬었습니다. 일단 이 금요일장에 두산 에너빌리티만 떨어졌었던 거는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하락이 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업종종합 차트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요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좀 뚫어줬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줘 놓고 첫 눌림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했던 배경에는 목요일장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GDP가 생각보다 양호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목요일장에서 하락을 했었고, 어떤 기업 미국장이 그러면서 금요일날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냐면은 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5일선을 아직까지 극복해주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바로 이 추석까지 겹쳐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요걸 핑계로 살짝 더 조정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지 간에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올라와줬던 배경에는 뭐가 있다? 고리 2호기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올라왔었는데, 제가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세론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봉을 세워줬던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24일 4.5%로 종가를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이날 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목요일날 회의가 있었죠. 요 다음 날인 목요일날 회의가 있었고, 이날은 세론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종가를 마이너스 3.6%로 마감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관련주들도 좀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표적으로 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9월 24일 날 고점을 찍어줬고, 꼬리를 좀 길게 발생을 시켰어요. 무려 10%짜리 꼬리를 발생시키면서 목요일날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종가를 마이너스 5.82%로 찍어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세론이 발생하면서 재료가 소멸됐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내용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항공기 테러 위험 확률 따지면서 고리 2호기 재가동연론 미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달 추가 심의키로라고 되어 있는 기사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일정이 다시 한번 잡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원안위는 다음 달 23일 회의에 이번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우리가 다음 달 23일이면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먼저 한번 터치하고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리 2호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엔 한 가지 재료일 뿐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무궁무진한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보는 시간 가질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신고가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개인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자,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에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좀 진행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시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댓글에 신고가라고 작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 짚어봐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 이 아마존과 MOU를 체결했던 내용을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미정상회담 때 MOU를 맺었었죠. 그것이 어떻게 돼서 씨앗이 돼서 지금 아마존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 차세대 SMR을 실사하러 왔었던 최근의 흐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셨을 테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떡밥들이 참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베트남과 원전 관련해서 MOU 마찬가지로 맺으면서 베트남 원전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도 있는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유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몇 기입니까? 대략
대략적으로 80기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다가 가스터빈을 6기를 지금 짓기로 했었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삭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엠바고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떻게 돌아온다? 이렇게 아마존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차세대 SMR을 실사하기 위해서 창원 공장에 방문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와 루마니아 원전 기기교체 사업 수주라고 하면서 해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AI 발전으로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원전 수주 연 4조 원 목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씨앗들이 뿌려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이렇게 수주 잔고가 쌓인다라고 하면은 요게 바탕이 돼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해서 무엇보다 선반영해서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전에 선반영해서 먼저 상승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풍력낙원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택했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지금 전 세계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미국 원전 사고 3마일선 발전소 재가동위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메타 MS에 전력 공급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어떤 구간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었는데 사실 이 국내에서 어떻게 원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애초에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외에서 수주를 쌓았던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체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스터빈도 논란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스터빈을 추가적으로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 6기 수출이 정말로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스터빈 같은 경우엔 두산에너빌리티가 독자 개발을 해냈고 이렇게 가스터빈,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딱 4곳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GE 버노바라든지 아니면은 지멘스 에너지 또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다 120조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들 리그에 딱 끼어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나요?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력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이력서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뭐라고요? 가스터빈 6기를 미국에다가 공급하게 되면은 요 이력서가 생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어딥니까 여러분들 72,000원을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던 만큼 이 구간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한번 찔러주고 빼면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컵앤핸들 패턴으로 진행될 확률이 가장 높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한번 급락이 연출됐었지만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올라온 이후로는 61선을 애매하게 한번 깨두는 척하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와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어떤 구간입니까? 이런 구간까지를 지금 찔러놓고 빼면서 마찬가지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 보시다시피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최근에 한번 찔러놓고 매물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대응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선 중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의 내용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좀 안내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떤 물량? 바로 이렇게 꼬리에서 발생했던 물량은 누구 물량일 수밖에 없다? 세력 물량일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기사 내용이 나왔었죠.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어떤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봉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발생시키면서 급락이 연출된 이유로 이렇게 말아올린 채로 끝나는 게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 진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십사 해서 안내를 좀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촬영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1분봉으로 보여서 살짝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고,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드리기 이전에 먼저 대응방에서는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8월 20일 상단에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4,0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이런 구간이 54,000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11시 반에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받아 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요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응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단타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9월 8일 날 안내를 드렸었죠. 얼마 부근에서 23,3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9월 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9월 8일 날 클로봇을 이날 꼬리에서 살짝 물리긴 했었지만 그 뒤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9월 9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30% 정도 수익권에 있는 클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하단에 있는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공유하기 토대로 주변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시는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을 드릴 건데, 이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집주를 추천을 해봐드리기 이전에 분명하게 언제 안내를 좀 드렸나요? 9월 18일 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요거 그냥 잡아가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심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7,2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준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안내를 드렸다고요? 심택이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자막에서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9월 18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집주라고 해서 딱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거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진행했었던 요 심택, 추천드렸었던 심택의 사례를 토대로 여러분한테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는 말씀이고, 자, 바로 심택을 어떤 구간에서 추천 안내를 드렸던 거냐면은 딱 이 구간에서 추천 안내를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 9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어떤 종목을요? 심택을 한번 가져가 보십사 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고, 그 뒤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단 4거래일 만에 26% 가까이 급등 흐름이 있었던 심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두 다 축하를 드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다시피 LHNKCP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쿠콘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인데, 둘 다 어떤 거랑 엮이면서 네이버랑 엮이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제가 요 관련주들의 흐름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세력이 매집한 종목이 한 종목이 보여서 그 종목을 가져왔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굉장히 특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 놓으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구간에 다시 한번 도달했던 이런 구간에서 보시면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말라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들어온 물량은 세력 물량이다라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것이 이게 세력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자면, 만약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여기서 다 던지고 나가서 여기서 개미탕, 개미 지옥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정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전이 오는 구간에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말라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철저히 누구 물량이다? 세력 물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그런 구간을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3번 정도를 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슈팅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과거에 이렇게 쥐어짜듯이 물량을 장악해놓고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영풍재지의 사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영풍재지가 어떤 구간?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 특징적인 캔들 흐름이 있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시켜줬었죠. 자, 그러면서 한번 다시 내려갔습니다. 두 군데 다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양봉 매집, 음봉 매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그 구간에 다시 한번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말라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마른 오징어 즙 짜듯이 쫙 쥐어짜서 물량을, 유통 물량을 딱 잠가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 이후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무섭게 상승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이렇게 연출됐었던 영풍재지였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략적으로 이제 5,000원 구간에서 5만원 구간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티도 안 나게 정말로 잘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까지? 바로 이런 구간까지 철저하게 물량 장악을 해놨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너무 욕심낼 것까지는 없고 바로 이런 구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 어떤 것처럼 심택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한테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더 손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외국인들 보유 수량이 1억 5천만 주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총 주식 수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6억 4천만 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비율까지 감안했을 때는 지금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33% 이상을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보시다시피 하단에 있는 외국인 보유 수량은 전혀 지금 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면서 어떤 것의 컨펌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 수급의 컨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냐면은, 원래는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 쪽이 좀 수급이 이탈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서 최근에 조선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패턴을 완성시켜주고 있습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반도체 쪽으로 가졌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치고 올라왔었던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이버가 치고 올라왔었던 상황이었죠. 두나무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이슈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이 튀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가총액이 2,500억짜리 종목이고 과거에 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무섭게 무너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뜨렸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로봇도 이제 슬슬 식상하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치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시원시원하게 돌파시켜 놓고 안착시켜 주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음봉으로 살짝 조정을 줬던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원전한테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급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세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추세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박스권에서 결과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최근의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준 이후로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유지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소식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릴 것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